뉴욕 뉴저지주가 대형 규모의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브로드웨이를 비롯 대부분의 공연이 취소되고 박물관도 문을 닫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유럽 여행에 대해 최고 등급의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독감과는 다른 코로나19 증상에 대해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내 학교들이 휴교하고 폐쇄 조치를 내리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100인승 대형 버스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전자 세금 보고 체계화 시스템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 플러싱 지점이 3월 2일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지점 오픈 기념으로 5월 31일까지 체킹 구좌를 개설하면 선착순 100명에 한해 12개월 CD를 1.95%의 연이자로 제공합니다. 최소 개설 금액은 $10,000입니다. 체킹 구좌 오픈 선착순 500명께는 고급 스테인레스 보온병을 무료 증정합니다. 플러싱 지점은 141-28 노던 블리버드 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 718-888-1895 718-888-1895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KBTV 뉴스9 박정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와 관련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500명 이상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저지주 역시 250명 이상 규모 모든 대중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내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선 데 따라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극단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500명 이상 집회 금지 조침은 모든 콘서트와 운동 경기, 종교 활동 등으로 오늘 오후 5시부터 적용됐습니다. 500명 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바와 레스토랑도 수용 인원의 50%만 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The second way you reduce the spread besides testing is reduce the density of people. No gathering with 500 people or more. From 0 to 500, we're reducing the occupancy by 50%. 단 병원과 요양원, 대중교통시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에 대해선 직원들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방문객의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도 공공안전을 위해 25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공공행사는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뉴저지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따라 건강수칙을 유념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으로 가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뉴욕시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00명에 육박합니다. 뉴욕시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 시각 기준 뉴욕 시내 확진자는 1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We have 29 people now in mandatory quarantine. That number continues to rise. We have 1,784 people in voluntary quarantine. 코로나19에 대한 길고 힘든 싸움이 예상됨에 따라 뉴욕시 측은 맨해튼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과 브루클린의 바클레이 센터 등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장소를 한 달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o places like Barclays, Madison Square Garden, Radio City obviously will not be operating. 대부분의 공연도 취소되고 박물관도 문을 닫습니다. 브로드웨이의 모든 극장들은 어제부터 4월 12일까지 임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맨하튼 카네기 홀도 공연 일정을 취소하고 오늘부터 31일까지 문을 열지 않을 계획입니다. It's really a difficult thing to do. It's supposedly for houses over 500 people, so I'm going to assume it's a good thing to do.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역시 이달 31일까지 예정된 공연을 모두 취소시킨 상태입니다.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은 휴관에 들어가 31일 날 재개장하며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도 이달 말까지 잡힌 공연 일정을 모두 취소시켰습니다. 뉴욕 국립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도 이번 달까지 일시 중단됩니다.
뉴욕시는 시 정부 공무원의 10%의 재택근무를 허용했으며 나머지 20%도 러시아워를 피해 출근할 수 있도록 출퇴근 스케줄을 조정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어 렌트비를 못 내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을 적극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We're worried about folks having trouble paying the rent. We want to emphasize if anyone is facing eviction, we want to help them to avoid eviction. If it is a sheer legal matter, we will get them free legal help, and people can call 311 if they need it. 앞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뉴욕 지하철 메트로노스가 문을 닫고 지하철 운행이 제한되며 구급차만 도로를 오가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퍼졌습니다. 해당 문자는 식료품점, 현금 지급기 사용에 제약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음식, 식수, 현금을 비축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맨하튼이 격리된다는 소문은 터무니없는 거짓 정보라며 어떠한 대중교통이나 도로를 폐쇄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데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오늘 오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현 시각 기준 미 전역의 누적 확진자 수는 1,701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40명에 달합니다. 일각에서는 환자가 급속도로 불어나 사망자만 1,000명을 넘어선 이태리를 빗대 미국이 이태리가 되기까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는 의견도 수차례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관한 낙관론을 여러 차례 표명하며 질병의 심각성을 절하해왔지만 미국 내 감염자가 늘면서 대규모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비상사태 선포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사와 병원이 환자 치료에 유연성을 갖도록 연방 규제와 법에 대한 면제를 줄 비상 권한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병원은 자체적으로 비상 대응 계획을 마련해 작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자동차에 탄 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트루 검사 방식을 도입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한국시 선별진료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1988년 통과된 스태포드 법에 따른 것으로 연방재난관리청은 400억 달러가 넘는 재난기금을 활용해 주 정부의 검사, 의료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유럽 여행에 대해 최고 등급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유럽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 경고를 올리며 불필요한 여행을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 오스트리아 등 26개 국가, 모나코, 샌마리노, 바티칸 차례로 나열됐습니다. 이는 유럽발 승객의 미국 입국을 차단하는 동시에 미국인의 유럽 지역 여행에 대해서도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을 피하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유럽 지역에 대한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여행 경보가 격상됨에 따라 국무부도 유럽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격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유럽을 여행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귀국 후 14일간 자체 격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귀국한 미국인은 13개 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검사 과정을 거쳐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코로나19 진원지가 중국에서 유럽으로 옮겨갔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감에 따라 감기나 독감 증세에도 코로나 감염일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 구별법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기, 독감, 그리고 코로나19 증상 구별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감기 발열보다는 호흡기 위주의 증상이 일주일간 지속됩니다. 초반에는 감기 증상과 마찬가지로 발열, 기침, 피로감을 동반한 호흡곤란이 오며 체질에 따라 근육통을 동반합니다. 코로나19와 독감 증상의 차이점은 독감은 콧물, 코막힘, 근육통, 재채기, 두통, 몸 아픔 등 증상이 동반되지만 코로나19는 체질에 따라 경미하게 나타나며
구토 또는 눈가려움증 증상은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걸려도 증상 초기를 못 느끼는 것을 무증상 감염자라 칭하는데요. 몸속에서 생성되고 있던 바이러스가 공공장소 방문 후 급 발전되는 경우, 이런 위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의심되면 가급적 공공장소 방문을 자제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사스나 메르스 백신도 개발 안 된 상태고 코로나19 백신은 현재 발병 환자들의 상태를 조사하여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한동안 백신 개발은 기다려야 합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될 경우 뉴욕은 한국의사협회 또는 한인회에 연락하고 뉴저지는 홀리네임 또는 인글루드 한국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뉴욕 뉴저지 학교들이 비상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및 직원이 있는 학교는 휴교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내 주요 대학교들은 봄 학기 동안 온라인 강의 또는 원격 수업을 실시합니다. 유학생의 경우 한 학기에 한 과목 이상은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안 되는 규정이 있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은 이 같은 특수 상황을 감안해 유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브롱스 공립교회 다니는 재학생이라는 보도가 나와 학부모와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 카란자 교육감은 학교 측 웹사이트를 통해 이는 사실이 아니며 전체 건물을 소독했고 학교를 정상 운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퀸즈 리틀넥 유대계 학교의 경우 교감이 확진 판정을 받아 11일부터 전면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뉴욕주 내 초중고 공립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 뉴저지주는 뉴저지 위생국 지침에 따라 오늘 오후 3시부터 모든 학군에 2주간 공식적 휴교령을 발령했습니다. 연방법상 18일에 의무교육이 있어 수업들은 온라인 강의와 보충 수업으로 대체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학군에 프리리듀스 런치를 신청한 학생들은 휴교하는 2주간 림버그 초등학교에서 11시에서 1시 사이 급식 픽업이 가능합니다. 뉴저지 트랜짓시 100인승 대형 버스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트랜짓 이사회는 1,960만 달러를 들여 최대 100명까지 태울 수 있는 신형 버스 25대 구입 계약안을 승인했습니다. 기존 버스는 56인승이지만 신형 버스는 기존보다 훨씬 길어 100명까지 태울 수 있으며 잉그루드 클립스, 포트리, 클립사이드 파크, 엣지워터 등 한인 밀집 지역을 거쳐 뉴욕을 오가는 156번, 158번, 159번 노선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그간 승객 수요에 비해 버스 운행 편수가 부족해 좌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컸던 터라 이번 일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세금 보고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방국세청과 세금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전자세금 보고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보고 시 서류 작성에 대한 오류가 적고 환급이 빠르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올해 세금 보고는 4월 15일 마감됩니다. 세금 보고는 종이로 된 서류 제출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전자보고 중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온라인 전자세금 보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연방국세청도 전자보고를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 보고는 세금 관련 계산 시 실수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실제 연방국세청이 조사한 보고에 의하면 오류 1% 미만, 서류종이 제출 오류는 21%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금 환급자의 경우 전자보고 시 3주 이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종이 양식 보고는 4주 후 환급 상태 확인이 가능한 데 비해 전자세금 보고는 24시간 내 환급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액 공제 항목에 대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나 근로소득세액 공제 등 세금 공제 항목별 체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무료 전자세금 보고를 지원하고 있는 플러싱 민권센터의 경우 세금 보고 기간 2월 초에서 4월 중순까지 총 500건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노인 및 일반 저소득층 1인 또는 2인 이상 가구당 소득 5만 4천 불 이하는 누구나 무료로 전자세금 보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 1시경 맨하튼 웨스트 56가에 위치한 글레이즈 테리야키 레스토랑에서 한 남성이 침입해 현금을 갈취해 도주했습니다. 용의자는 뒷문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를 수배 중입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 10시 5분경 브롱스의 한 식품점에서 손님들이 남성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행 2명과 말다툼이 시작됐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일행 2명이 합세해 총 4명이 직원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 감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직원 폭행 후 용의자들은 과일을 훔쳐 유유히 현장을 도망갔습니다. 피해자는 얼굴과 머리에 상해를 입었고 주변의 도움으로 브롱스 시립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을 수배 중에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분경 스탠아일랜드 그린애플 델리 앞에서 23세 남성이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델리 안에서 용의자와 논쟁하던 중 총격이 일어난 사건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구급차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상 사건 사고였습니다. 뉴욕주 차량국 DMV가 뉴욕시와 롱아일랜드에 운전면허증 신규 및 갱신 신청 접수처를 추가 개설했습니다. 기존 DMV 사무실에 방문객들의 대기 시간이 대폭 증가해 퀸즈, 브루클린, 맨해튼, 나스와 서포크 카운티에 추가로 개설한 것입니다. 이들 사무실에서는 온라인 예약자에 한해 일반 운전면허증 신규 및 갱신,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 시민권자용 보안 강화 운전면허증, 러너스 퍼밋 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맨해튼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허드슨 야드의 야외 고공전망대 엣지가 11일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맨해튼 30 허드슨 야드에 자리를 잡은 엣지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락커펠러 센터 등 기존 전망대에서 보는 것과 달리 삼각형 모양으로 빌딩 밖으로 나와 있는 전망대에서 관람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엣지의 바닥에는 강화 유리가 설치돼 발밑의 시가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엣지의 입장료는 $36이며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입장권 예약이 가능합니다. 뉴저지주 고속도로인 뉴저지 턴파이크와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각각 $1.25, 30센트 오를 전망입니다. 또 현행 버스 할인을 모두 무효화하고 40% 할인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금 요금과 이지패스 요금의 차이 등 세부 사항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뉴욕 한인 간호사협회와 의사협회가 공동 개최하는 한인 무보험자들을 위한 위케어 헬스페어 3월 검진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협회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단체 모임이 취소되고 연기되는 데 따라 오는 16일 예정됐던 검진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는 4월 20일 검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의 이종철 시의원이 지난 1월 부시장으로 재취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도 앞으로의 행정 방안 등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확산이 아직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비상이 걸렸는데 펠팍은 또 특별히 한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타운 차원의 주민 건강보호 대책은 마련이 돼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가 몇 번 의회에서도 얘기했고요. 한 달 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그 보건국하고 미팅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연방 하원이 또 펠팍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그 코로나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헤이 크라임이 없어야 된다. 차별적이거나 인종차별이나 이런 거 없어야 된다고 본인이 그런 일이 발생하면 뭐 바로 오시겠다고 하면서 뭐 손 세청 잘하고 뭐 아직은 건강하니까 뭐 마스크는 안 껴도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자들하고 해서 해경을 하고 가셨는데요. 사실 타운에서 할 거는 저희들 자체에서는 지금 뭐 긴장하고 하고 있지만 뉴저지에서 그 핫라인이 개설돼 가지고 지금 만약에 확진자가 나오면 아직 펠팍은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확진자가 나오면 일반 병원이나 에머전시 가지 말고 그다음 거기서 또 확산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 핫라인으로 전화하면은 별도의 격리실을 갖춰가지고 거기서 아마 컨트롤하게
그래서 지금 한인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SNS에 많이 그 한란이 돌고 있습니다. 혹시 가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저도 갖고 있는데 뉴욕, 뉴저지. 그래서 거기다 빨리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그 대처하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조금 이렇게 코로나19 증상이 보이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꼭 한라인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네, 또 하나 덧붙일 거는요. 뭐 소문에 뭐 3,500불, 4,000불이 그 네. 치료비가 들어가서 굉장히 주저하는 보이는데 이번 코로나에 대해서는 전혀 그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가 그냥 다. 예, 또 모두가 다 무료로 해준다는 거 연방에서도 발표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걱정 네.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펠팍은 특히 한인 밀집도 많고 식당도 많다 보니까 주차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대책은 있으신가요? 네네. 지금 사실 저희들이 좋은 기계를 설치해서 참 자동화 시킨다고 그래갖고 한 2년 전에 실험을 거쳐서 파킹 미러를 설치했는데 이게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춥거나 또 이렇게 하면은 기계가 잦은 고장이 많아서 굉장히 그 주민들한테 불평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코를 넣으면 어떤 때는 뭐 시간도 안 돌아가고 뭐 그런 사실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서 그 회사하고 저희들이 그 계약을 파기로 했어요. 파기를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블락마다 그 머신을 하나 설치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코를 넣으면은 거기서 이제 거기 코를 넣는 수에 따라서 그 티켓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차에다가 갖다가 놓아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으시고 지금 현재 기계에 또 시간이 앞에 사람이 쓰다 남은 시간이 그냥 축적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계속 쓰셔도 됩니다. 옛날에는 차가 움직이면 제로로 바뀌었는데 지금 앞에 차가 움직이고 나면은 그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걸 대해서 쓰면 되고 당분간. 그리고 오직 그 파킹 미러는 코러로만 작동하는 거 다른 시스템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코러 넣고 시간만 연장하는 거. 예전에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자동으로 뭐 티켓이 날라온다 뭐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주차 예.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파킹 미러에 대한 거고 또 다른 주차 문제에서는 이제 브로드웨이 베뉴를 기준으로 해서 이 밑에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장소를 하나 확보해 놓고 또 우위 쪽으로도 확보해 놓고 그래서 공용 주차장을 양쪽에 지금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거의 다, 공영 주차장이 예. 들어오면 되게 효율적으로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 양쪽으로 지금 장소도 지금 확보해 놨고요. 지금 거기에 공용 주차장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또 특별히 펠팍 같은 경우는 한인 비율이 60%를 넘는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한인 비율이 높은데 타운 행정에 진출하는 한인들은 좀 적은 편이 아니냐라는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시장님이 보시기에는 타운 정부의 한인들의 진출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대책 있을까요? 근데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듣는데요. 그 타운 안에서 일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서티피케이트나 그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뽑는 게 아니라 그런 자격을 갖추고 오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그런 뽑을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기존적으로 10년, 20년 일하신 분들을 무조건 이렇게 내보낼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만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자격을 갖춰서 오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고요. 지금 뭐 타운에 클럭, 북클럭 다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시장실 안에도 또 보조로 일하는 친구들이 2명이나 있고요. 지금 자격 갖추면 계속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준비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좀 시급한 거는 경찰. 예, 주민들하고 직접 맞닥뜨리는 경찰이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50% 이상 넘으니까 경찰도 반 이상은 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한
7, 8명 경찰들이 지금 많이 증강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저희들이 한 4명에 5명을 또 코리안, 난코리안하고 섞어서 지금 뽑으려고 지금 벌써 광고가 나갔고 지금 많은 친구들이 지금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인터뷰하고 해가지고 지금 뽑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좀 확보가 되면 한인 경찰은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인 경찰들이 아무래도 많아지면 그 영어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좀 많은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포커스인 시간에 나와 주셔서 좀 구체적으로 행정 운영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이종철 부시장을 모시고 타운 행정 운영 방안 등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주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집회 취소를 권고했습니다. 일상생활 속 건강 수칙을 유념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 플러싱 지점이 3월 2일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지점 오픈 기념으로 5월 31일까지 체킹 구좌를 개설하면 선착순 100명에 한해 12개월 CD를 1.95%의 연이자로 제공합니다. 최소 개설 금액은 $10,000입니다. 체킹 구좌 오픈 선착순 500명께는 고급 스테인레스 보온병을 무료 증정합니다. 플러싱 지점은 141-28 노던 블리버드 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 718-888-1895 718-888-1895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